지금 이 순간 여러분 방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상상해 보세요. 방광은 물풍선 같은 주머니입니다. 소변이 차오르면 벽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비워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너무 자주 울릴 때예요. 마치 휴대폰 알람이 10분마다 울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하루가 화장실 시간표로 바뀝니다. 외출이 두렵고 버스 지하철이 무섭고 장거리 이동은 꿈도 못 꿉니다. 밤에는 더 괴롭죠. 잠들었다가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당연하지 하고 참고 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빈뇨, 긴박뇨, 요실금은 그냥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방광이 보내는 구조 신호, 즉 생활을 조정해달라는 경고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 강의는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편하게 돌려드리기 위해 원인 정리부터 실천, 루틴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을 무조건 권하지도 수술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도 않을게요. 지금부터는 순서와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봅시다. 빈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대체로 낮에 8회 이상이거나 본인이 예전보다 너무 잦다고 느끼면 해당될 수 있어요. 긴박뇨는 갑자기 참기 어려운 요의가 확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잠깐만 참아도 될 것 같은데 몸이 지금 당장 이라고 외치는 느낌이죠. 요실금은 의도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기침할 때, 웃을 때, 계단 내려갈 때 새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참지 못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과 요도, 골반저 근육, 신경의 균형이 흔들리면 자주 가고 갑자기 마렵고 새기도 합니다. 수도꼭지와 호스와 수압이 함께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물을 줄이면 덜 마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물을 너무 줄이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자극이 강해서 방광벽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결국 더 자주 마렵고 더 급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참는 게 방광을 단련한다는 믿음도 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하게 늘어나거나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히 힘주는 습관이 생기면 골반저에 부담이 커져 요실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여성만 겪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남성도 겪습니다. 전립선 문제, 약물, 신경 문제, 비만, 만성 기침, 근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큰 틀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광이 예민해져서 아직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비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르며 긴박뇨가 대표적입니다. 골반저 근육이 약해져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힘이 떨어지면 기침 웃음 제체 기계단 같은 복압 변화에서 소변이 셀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 근육량이 줄면서 더 흔해집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길이 좁아져 잔뇨감, 줄기 약화, 끊겨 나옴이 생기고 그 결과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뇨도 흔하고요. 여성은 폐경 이후 점막이 건조해지고 자극에 취약해지면서 방광뇨도 주변이 예민해져 빈뇨나 불편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도 큽니다. 카페인, 술, 탄산, 매운 음식, 짠 음식, 야식, 수면 부족은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소변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장이 꽉 차 있으면 방광이 눌리면서 공간이 좁다는 느낌이 들고 그 결과 더 자주 신호가 옵니다. 변비가 심한 분일수록 빈뇨, 긴박뇨가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68세 김순자님은 외출만 하면 화장실부터 찾으셨어요. 마트 계산대 줄에서 갑자기 마렵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땀이 나고 버스에서는 다음 정류장까지 못 참을까 불안했죠. 밤에도 자주 깨서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었는데도 증상이 심했던 이유는 환경이었습니다. 물은 무서워 거의 안 마시고 커피는 하루 여러 잔, 변비는 며칠씩 지속. 방광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방광도 몸의 리듬을 타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아침과 저녁이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요가 있는 분은 더 조급해지고요. 그런데 잠에서 깨자마자 급히 움직이면 몸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져서 긴박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번 해주세요. 그 다음 발목을 천천히 펌핑해주고 몸이 이제 깼다는 신호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급한 경보를 한 단계 낮추는 과정이에요. 물은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나누는 방향이 더 안전합니다. 물을 과하게 줄이면 소변이 진해져 방광이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요. 낮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부터 양을 줄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는 오후 늦게 한꺼번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총량보다 분배가 핵심입니다. 긴박류가 올 때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작정 오래 참는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신호가 진짜로 방광이 꽉 차서 오는 신호인지 아니면 방광이 예민해서 오는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마리움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고 골반 아래를 살짝 조여보세요. 신기하게도 급함에 파도가 한번 꺾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짧게만 2분 정도만 시간을 벌어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만 늘려가면 급함의 강도 자체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요실금이 걱정되는 분들은 골반저 근육이 핵심입니다. 하루 3분만 일정하게 해도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처럼 아래를 살짝 조였다가 잠깐 유지하고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면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아주 부드럽게 반복하세요. 2주, 4주가 지나면 기침할 때 세던 양이 줄거나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자극물은 평생 금지가 아니라 내 방광의 스위치를 찾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탄산, 술, 매운 음식, 짠 야식은 방광을 자극하거나 야간율을 늘릴 수 있어요. 2주만 줄여보시고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보세요. 무엇이 가장 큰 트리거인지 알게 되면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저녁 루틴을 정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23시간 동안 수분, 염분, 과식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되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가 잘 붓는 분은 낮에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혈액으로 돌아와 소변이 늘기도 합니다. 이런 분은 저녁에 가벼운 걷기, 발목 펌핑, 다리 올리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변비는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장에 변이 꽉 차 있으면 방광이 눌리고 방광이 가득 찼다고 착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뇨긴 방뇨가 심한 분들은 변비를 잡으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걷기, 낮 시간대 식이섬유 섭취, 배변 리듬 만들기, 그리고 과도한 힘주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주기는 방광뿐 아니라 골반저에도 부담이 되어 요실금에 불리해요. 또 하나 약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 이뇨제, 감기약, 일부 수면제나 알레르기 약은 소변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을 임의로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복용 시간이나 종류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열과 통증이 동반되거나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거나 옆구리 통증이 심하거나 갈증과 다뇨가 갑자기 심해진 경우는 생활 습관만으로 넘기지 마세요. 검사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딱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많든, 낮에 급함이 심하든,
요실금이 걱정되든 공통으로 가장 효과가 큰 시작은 저녁 7시 이후 커피 탄산을 줄이고 물은 낮에 나눠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한 가지가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방광이 덜 예민해지고 낮에 긴박감도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화장실로 뛰어가기 전에 숨을 길게 3번 내쉬고 몸을 한 번만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아침과 저녁 루틴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약속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킬 수 있습니다.